오늘은 저희가 GPD랑 둘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또 하려고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의 주제거리는 무엇이죠? 일단 총선이죠, 총선. 지금 총선이 끝난 지가 하루 됐나요? 그죠? 하루 지났는데 총선 개표가 끝났는데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근데 총선 결과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가지고 올 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그렇죠. 정치를 모르고서 이 부동산을 접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 근데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누가 되든 어차피 우린 힘든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 누가 되든 힘든 건 똑같아. 맞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은 게 있냐 없냐를 찾아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압승이죠. 근데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투자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리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진짜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투자를 이미 진행을 한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고, 그렇죠. 투자를 아직 하기 전인 분들한테는 나쁜 영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진보랑 이제 보수랑 진보랑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보수 정당일 때는 부동산 값이 안정이 되는 느낌이고 진보 정당이 들어왔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 자체랑 상관없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규제나 뭐 이런 걸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유지를 한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값은 올라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아직 투자 전이신 분들한테는 올라가면 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진보 정당이 압승을 한 게 아무래도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네요. 진짜로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이 됐으면 또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아까 GPD도 우리 얘기 잠깐 했지만 일기 신도시에 좀 힘을 준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약간 소홀해지면서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건 이제 좀 꿈꾸기 쉽지 않다라는 거라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실적이죠. 일단 뭐 저희가 투자한 데가 있잖아요, 사실. 뭐 이런 거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투자한 쪽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악영향이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정치는 어쨌든 이권 다툼이기 때문에 내한테 좋은 정당이 있고 도움이 되는 정당이 있고 안 되는 정당이 있어요. 사실 지금 상황은 전 도움이 안 되는 정당이 이겼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다만 다행인 건 통계상으로 보면 1988년도 이후에 총선 뭐 등에서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없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나마 괜찮겠지라고 안도하는 지금 상황인데 네, 주성 씨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는지. 지금 GPD가 말한 대로 88년도 이후에 영향이 없다 부동산은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눈덩이로 표현을 하면 작은 눈 하나가 굴러굴러 스노우볼이 만들어지듯이 맞아요. 결국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맞아요. 무조건 영향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영향이 뭐 여기가 더 영향이 있냐 여기가 더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왠지 일기 신도시 거주하고 계신 일산이나 분당 거주하고 계신 분들 박수 치고 계시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결국에는 생각을 잘 해보면 분당이랑 일산이 집값이 올라가고 좋은 게 많이 생겨난다 그러면 네. 다른 지역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분당도 이 금액인데 여기 서울이 이 금액을 못 받는다고? 말이 안 돼.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물론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그들만의 이득을 취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아, 그렇죠. 본인들도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면서 뭐 일을 할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누가 이기든 우리는 그들 이긴 쪽에 붙어서 이들이 원하는 방향을 잘 따라가면 이 흐름을 빨리 캐치하는 맞아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많은 공약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3기 신도시 얘기가 많았어요, 원래 사실. 그러니까 뭐 왕숙지구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이제 많이들 신도시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좀 조용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사실 관심사 밖으로 밀려났고, 그리고 서울 안에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등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힘을 쏟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 정권 교체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 확 바뀌는 느낌을 저는 가졌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총선 이후로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시 3기 신도시 쪽의 이야기에 이슈가 많이 되고, GTX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 진행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다라는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비 많이 올랐죠. 그렇죠.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그쵸. 아파트들. 그러니까 특정 뭐 좋은 데들은 안 떨어지고 더 지금 뭐 20주 만에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건축비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집값도 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신도시를 건축한다. 신도시 이제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양주에서도 좀 멀죠. 구석이죠. 많이 먼 위치예요. 거기가 분양을 얼마에 했지. 건축비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을 아무래도 좀 부추기지 않을까. 왕숙도 이 가격인데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기도 해요. 근데 왕숙 같은 경우에는 GTX가 들어간다고 한들, 물론 이건 다른 얘기예요. 네. 다른 얘기인데, 왕숙에 GTX가 들어가서 대도시가 생긴다고 해도 그래도 너무 멀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적당히 멀어야 맞아요. GTX 끊기면 어떡할 거야. 뭐 대리라도 붙이고 택시라도 타고 가고, 뭐 아니면은 집에 있는 남편이나 와이프나 뭐 데리러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너무 멀다 보니까 뭐 예전부터 한 3년 됐나요? 3, 4년 전부터 우리 GPD가 왕숙지구에 우리 청약을 한번 넣어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아니 정신 차려. 아니 아닌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이슈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 중에 이제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좀 이제 신혼부부 희망타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 그리고 9호선 연장이라든지 뭐 8호선 연장이라든지, 아무래도 9호선 연장이 되면 강남까지 출퇴근 30분 이내 꿈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좀 짧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직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서울시 안에 있는 토지들을 좀 개발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 사는 사람들이 뭐 교통도 교통이지만 노후화된 이제 아무래도 주거 환경 때문에 많이들 신도시로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당연히 분배를 시키는 건 좋아요. 분배를 시키는 건 좋은데, 서울 시내 안에를 좀 보존하려고 하면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노후화만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를 어떻게든 타파하기 위해서 좀 신도시화 시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저는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흐지부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마지노선이 왕숙이 아니야. 별내 갈매가 마지노선이야. 동쪽에서는. 그렇죠. 동쪽에서는 별내 갈매고, 서쪽으로 가면 김포가 마지막이겠지만 당연히 김포 일산이 마지막이겠지만 이미 마지막까지 개발은 끝났다. 파주는 어떻게 보세요? 뭐 북으로 갈 거 아닌 이상 머리도 북쪽으로 두지 말라 그러는데 침대 놓을 때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서쪽, 동쪽, 남쪽, 북쪽 다 끝나 있다. 음. 끝나 있어서 더 이상의 뭐 왕숙이니 어디로 뻗쳐나갈 게 아니라 아까 GP님 말한 대로 이미 오래되고 노후된 그런 서울에 있는 데들을 좀 재개발을 빨리빨리 해서 더 높이 지어서 건축 기법이 달라졌으니까 30년, 40년 전에 15층까지밖에 못 짓던 거를 지금 50층, 60층 올리잖아요.
그때도 물론 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지었지만 규제가 없잖아요. 그쵸. 있었죠. 예. 규제가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래도 초고층까지 전까지는 지금 굉장히 높은 층으로 바뀌었으니 지금 진보 정당이 이제 완성을 함으로써 그 규제 풀리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시내 안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 이제 재개발이. 그 뭐 우리가 지금 너무 색깔이 좀 들어있는 걸 수도 있어.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은 그래도 여기가 됐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쵸.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라는 거고 맞아요. 아직 몰라. 아직 뚜껑을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공약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상이죠 예상.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근데 온종일 뉴스에 총선 끝났다. 부동산 값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가긴 어떻게 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팩트예요. 팩트. 왜냐? 인건비 오르지. 자재비 올랐지. 건축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인플레.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가도 올랐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집값이 떨어질 거다 더 기다려 지금 사면 안 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이게 지금 100년, 200년, 300년 계속 반복이라니까? 떨어지는 거 기다리다가 결국에 확 올라가서 또 못 사고 그게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발바닥에 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무릎에 사야지. 무릎이든 뭐 허리춤이어도 늦지 않아요. 허리춤이라도 사야지. 안 사고 나서 계속 재고 있다가는 당장에 사야만 할 때는 머리까지 와 있다. 그치. 이 타이밍이 뭐 운명처럼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사실 자기가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을 강하게 해서 투자를 딱 실행을 해야 된다.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투자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건 확실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디가 바닥이냐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제가 느끼기에는. 연락도 많이 오고 맞아요. 제가 부동산 업무를 하다 보면 임대인들 뭐 팔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전화 많이 오고요 요즘에. 근데 사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을 많이 해서 금매 이게 지금 급금매. 감정가보다 낮아야 된다. 음. 거의 경매 가능성까지 그치. 있는 것들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 싸게 사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수익률에 관련돼서 싸게 살면 무패다. 패하지 않는다. 그건 확실하긴 한데 너무 싸게 살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손님들 엄청 많았잖아 솔직히 진짜 이거 지금 왜 안 사요 했는데 불과 1, 2년 뒤에 그때 주성님 말 듣고 살 걸 그랬어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맞아요.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 값은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치. 당연히 쓸데없는 위치 말고 그냥 지리적 위치나 똘똘한 아니면, 채. 그렇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구비하시는 게 좋다. 그치. 지리적 위치에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서울의 중심 역세권 뭐 예를 들어 7호선, 9호선 뭐 등등등 많잖아요. 맞아요.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쪽이나 아니면은 이 얘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거는 다음번 다른 팟캐스트에서 한번 다뤄보고. 일자리가 많은 곳들도 그치. 일자리가 많고. 분당, 판교 그리고 뭐 수원, 영통 뭐 이천은 좀 멀리 간 것 같기도 하고. 이천은 그래도 쌀집이랑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쌀집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하이닉스 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 인프레 많이 심하더라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주변 상권 자체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다. 그냥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동네다. 맞아요. 그래서 주말 가면은 아예 통통 이런 도시잖아. 완전. 위성도시처럼. 일단 다시 정치나 이런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누가 1번을 뽑든 2번을 뽑든 맞아. 훈수들 일도 없고 훈수들 일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건데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타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든 벗어나 보자 해서 우리 둘만의 머리로는 안 될 수 있다. 그럼.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이런 방법 어떨까 저런 거 어떨까 이렇게 같이 의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베스트 댓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베스트 댓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 딱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치. 우리도 그래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머리만 가지고는 솔직히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이다 보니까 객관적일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더 재미있고 신선한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